안녕하세요. 책 읽는 봄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어링이라고 하는데 바리스타 과정 중에 핸드 드립하는 과정도 배우고 싶었는데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약식으로 잘 모르지만 제 마음 가는 대로 커피를 내려봤습니다. 커피는 커피 향이 참 좋아요. 물론 다른 차들도 향이 참 좋지만 커피가 주는 위안이 있죠. 오늘 읽어드릴 내용이 베토벤 이야기인데요. 베토벤의 이제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커피도 같이 한번 내려봤습니다. 오늘 8g의 행복 책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신미경, 이윤정 작가고요. 출판사는 지서연입니다. 8g의 행복, 베토벤. 작곡가로서는 치명적인 들리지 않는 귀로 달빛 소나타, 운명 교향곡, 합창 교향곡 같은 명곡을 작곡한 루트비히 반 베토벤.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탓에 어릴 적부터 가장 노릇을 하며 어렵게 살아온 그는 귀족이나 부유한 집안의 행사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는데 그의 뛰어난 즉흥 연주 실력은 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즉흥 연주뿐 아니라 작곡에도 재능이 풍부했던 그는 살기 위해서도 음악을 해야 했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기 위해서도 음악에 열중해야 했다. 음악 외에는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었던 베토벤이었으나 그를 무장해제시킨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까만 물의 커피.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곡을 시작하고 아침 식사 때 커피를 마셨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난로 위에서 끓고 있는 커피 주전자. 뚜껑을 들썩이며 퍼지는 커피 향. 그 향기를 맡으며 그 고소한 맛을 한 모금 한 모금 느끼며 베토벤은 어떤 악상을 떠올렸을까? 음악만큼이나 사랑한 커피였기에 베토벤은 커피를 추출할 때도 작곡을 할 때처럼 신중을 기했다. 커피 한 잔에 원두 나달 60개를 정확히 세어내린 것. 손님이 왔을 때도 매번 손님 한 사람당 원두 60알씩 또 일일이 세어서 갈았다. 그 60알의 원두를 갈면 약 8g 정도의 커피 가루가 나오는데 이 8g은 요즘 커피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맛을 낸다며 선호하는 바로 그 무게다. 오늘날 카페마다 혹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에스프레소 싱글샷을 준비하는데 적게는 6g에서 많게는 10g 사이, 보통 8g 정도를 쓴다. 베토벤은 이미 60알의 원두가 가장 맛있는 커피 한 잔의 양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터득해낸 것이다. 사실 베토벤이 커피를 이렇게까지 해서 마신 이유는 워낙 완벽을 기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조화감이 그가 한 알 한 알 세어서 준비한 원두 나달 60개짜리 커피에서도 느껴진다. 빈에서 살던 35년 동안 무려 40번 넘게 이사 다닐 만큼 가난한 그였지만 커피를 만드는 기구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고 사들였다. 베토벤이 살던 시절의 유럽에서 커피는 대중적인 음료가 아니어서 커피도 커피 메이커도 상당히 비쌌다. 때문에 주머니가 넉넉지 못했던 베토벤이 커피를 여유롭게 즐기기란 쉽지 않았을 것. 베토벤이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한 가계부에는 스승인 하이든과 만나서 핫초코와 커피를 마셨는데
비용은 자신이 부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18세기 유럽 전역에 커피가 붐을 일으키면서 카페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도시 어디를 가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절이 되었지만 베토벤은 항상 집에서 퍼컬레이터라는 커피 추출기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셨다. 그 당시 커피는 커피 가루를 물에 넣고 끓인 뒤 천에 거르는 방식을 사용했다. 커피를 다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5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빽빽한 음표들 사이에서 잠시 고개를 들고 햇볕을 쬐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쌉쌀한 커피 향과 함께 형체 없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스며든다. 영감이다. 나는 아침 식사에 나의 벗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 나의 벗인 커피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좋을 수가 없다.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원두는 나에게 60가지 영감을 준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날 그의 명작을 들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커피 덕분일 것이다. 서서히 청력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의 전부는 음악이었지만 그에게 에너지원이며 휴식 같은 존재는 커피가 아니었을까? 커피는 시간을 주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미국의 작가 거투르드 스타인의 말이 생각난다. 커피 한 잔으로 바쁜 일상 속 온전히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도 허락되길 바라본다. 참고문헌 루트비 반 베토벤 나무 위키 성공의 비결은 커피, 세계 위인과 커피의 관계, 정미선, 중도일보. 네, 8g의 행복, 베토벤의 커피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양이를 좋아한 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이들 고양이 좋아하시죠? 옛날 사람인 숙종도 그렇게 고양이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송하기 그지없는 고양이 집사 숙종. 꼬리를 살랑거리며 품으로 파고드는 강아지. 슬며시 다가와서 안 그런 척 몸을 비비고 가는 고양이. 안으면 몽글몽글한 손뭉치 같은 토끼. 유연하고 우아한 움직임만으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물고기들. 이제는 반려동물이라 불리는 애완동물은 사람에 지친 사람에게 사람 대신이다. 그래서 동물을 사랑했던 유명인들도 아주 많은데 그중 이 인물은 정말 의외다. 바로 숙종. 숙종은 조선의 19대 왕으로 후기 왕들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음고생도 상당했던 왕이다. 서인과 남인이 서로 권력을 잡겠다며 세 차례나 큰 당파 싸움을 일으켜 그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두 여인 사이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치정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왕비인 인현왕후는 서인 가문이었고 사랑하는 장희빈은 남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 바람에 숙종은 둘 사이에 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장희빈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손으로 인현왕후를 폐위했고 나중에는 또 그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기까지 한다. 중간에 잠시 숙빈 최씨에게 마음을 줘 훗날 21대 왕인 영조가 되는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이 일로 또 장희빈이 숙빈을 독살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들키는 등 도대체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었으니 숙종의 마음은 늘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을 게 뻔하다.
그런데 이런 왕의 마음을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달래주었다. 숙종의 고양이 이야기는 이학원의 두타초, 김시민의 동포집, 이익의 성호사설 등의 책에 나와 있는데 적힌 곳마다 사연이 조금씩 다르다. 어떤 곳에는 숙종이 금덕이라는 고양이를 구해주고 금덕이가 금손이를 낳았는데 이 금손이가 유난한 사랑을 받았다고 돼 있다. 또 어떤 곳에는 금덕이 이야기가 빠진 채 숙종이 아버지 현종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오다 길에서 금손이를 주었다고도 전한다. 이 고양이의 이름도 어디서는 금손이라 하고 또 어디서는 금묘라고 하는 등 이야기의 디테일이 사뭇 다르다. 어쨌든 이 고양이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팔자 좋은 고양이였다. 아니, 우리 역사상 가장 운 좋은 고양이였다. 그 어떤 고양이가 궁궐을 집으로 삼고 임금을 자기 집사로 둘 수 있느냔 말이다. 숙종은 어수선한 전국을 다스리느라 바쁜 와중에도 고양이 집사 노릇을 착실히 했던 모양이다. 금묘를 밥상 옆에 앉혀서 손수 고기를 발라 먹여주기도 하고 정사를 볼 때 품에 안고 일을 했다고 전해진다. 고양이는 털이 많이 빠지는 동물인데 그래서 임금님의 곤룡포에는 아마도 금묘의 노란 털이 덕지덕지 붙었을 터. 의복 관리하는 신하나 궁녀들은 눈살을 찌푸렸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집사들이 그렇듯 숙종 눈에는 옷에 붙은 털은 물론이고 사방에 날리는 고양이 털이 눈에 보였을 리 없다. 제대로 고양이 바보였던 숙종이 얼마나 자유롭게 고양이를 챙겼는지 이를 지켜보는 후궁들이 질투를 할 정도였다. 원래 고양이는 사람을 아주 잘 따르는 동물은 아니다.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들은 채 만 채 제 할 일만 하기로 유명하고 자기 필요한 게 있으면 다가와서 야옹거리다가 필요한 걸 얻으면 바로 뒤돌아 가버리기도 한다. 그래도 간혹 개냥이라 불릴 만큼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들도 있는데 숙종의 고양이가 그랬나 보다. 숙종의 고양이는 일반적인 고양이들과 달리 숙종을 졸졸 따라다녔다고 한다. 숙종이 부르면 냉큼 달려오고 다른 사람이 먹이를 주면 고개를 외롭고며 거부하다가도 숙종이 주는 먹이는 날름날름 잘 받아먹었다고 하니 숙종도 더 귀엽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서로 특별했던 숙종과 금묘에게 이별이 찾아온다. 숙종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러자 금묘는 밥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울다가 결국 숙종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는 금묘에게 비단 옷을 입혀서 숙종의 곁에 묻어주라 했다고. 다른 이별 버전도 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금묘는 임금님이 드실 고기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어느 절에 가 있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금묘는 숙종의 신변에 병고가 생긴 걸 알아채고 식음을 전폐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정 대신들이 금묘를 궁으로 데려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밥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한다. 영리한 금묘는 자신과 숙종 사이에 이어져 있던 끈이 떨어졌음을 직감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김시민은 금묘가 라는 시를 지어서 한낱 고양이도 이렇게 충절을 지키는데 인간은 그보다 못하다며 꾸짖기도 했다. 사람이 다녀간 마음자리에는 때로 불쾌한 흔적이 남기도 한다. 그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숙종은 이를 지우느라 고양이에게 정을 주었나 보다. 이런 저런 일로 내상이 심한 날에는 현관 앞에 가방을 내팽개치고 냥냥이나 댕댕이부터 찾는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참고문헌 숙종 후궁들의 질투를 샀던 금손 고양이였다고?
정의영 매일경제. 단식으로 충정을 표했던 고양이. 숙종의 퍼스트캣 김손. 이기환 경향신문. 네, 지금까지 8g의 행복 읽어드렸습니다.